김용민 TV가 오늘부터 매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현재 판세를 소상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당장 총선이라면 몇 대 몇 개 의석이 나뉘어질까, 이것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 소개를 하는데 그냥 몇 대 몇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수, 그리고 표본 오차, 그리고 응답률, 조사 방식, 조사 주체, 조사한 날짜, 이런 것까지 소상히 준비를 했습니다. 김용민이가 오늘 저녁부터 그 PPT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김용민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번 오늘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정말 많은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전현희 46, 민주당, 그리고 윤희숙 국민의힘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 44대 28.5로 오차범위 밖으로 전현희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꽃은요, 저녁에도 연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올 젊은 세대들의 어떤 여론도 청취하지요. 근데 여론조사 꽃의 조사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전현희 후보가 윤희숙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면서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울 마포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갑. 민주당 이지은 후보 43.8, 그리고 시대전환에서 국민의힘으로 갈아탄 조정훈, 당선될 때는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됐었는데요. 조정훈 32.3. 네, 10%포인트 격차로 벌어졌군요. 이 정도면 오차범위 밖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지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마포구청장이 국민의힘이 됐어요. 근데 마포갑이 있고 마포을이 있잖아요. 마포을은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데 그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어. 근데 마포갑에서 졌습니다. 뉴타운이 많이 들어오면서 마포갑 유권자들이 상당히 보수가 많아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43.8 32.3.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앞질러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도봉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안귀령 후보. 지금 수구 언론들은 안귀령이 차은 후보다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받았다고 막 몰아가고 있는데, 안귀령의 그 내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죠. 41.3 대 33.1. 네, 그 안귀령 후보가 앞서가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오차범위 아닌 것 같죠? 예. 자, 그래요. 8.8% 이내의 간격이라면은 그런 오차범위 아닌데, 그래 보이죠? 네. 자, 안귀령 후보가 41.3, 김재섭 후보가 33.1. 그런데 안귀령 후보가 더 치고 올라가면 오차범위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온 곳인데 50%, 국민의힘 원희룡 39,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입니다. 네, 그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대표가 앞질러가는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MBC 코리아 리서치를 통해서 말이죠. 자, 격전지입니다. 인천 연수갑.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47.5, 그리고 정승현 국민의힘 후보 44.9. 오차범위 아닙니다. 자, 이 연수갑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여기 원래 그 황우여 전 대표 지역구 아닙니까? 황우여 대표를 이겼어요.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말이죠. 여기는 상당히 보수색이 짙은데 이번 총선 국면에서 박찬대 후보가 그래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대로 유지된다면은 당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부평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 두 개 조사가 발표됐는데, 여론조사 꽃과 경인일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꽃부터 보겠습니다. 좀 됐군요. 지난 주말 무렵에 조사를 했는데 노종면 33.9, 국민의힘 유재홍 28.7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지요. 자, 네, 경인일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노종면 41.9, 유재홍 31.9. 이 오차범위 바뀌네요. 노종면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47, 국민의힘 박문규 36. 네, 오차범위
바뀝니다.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였고요. 이 사실 여기도요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수원병도 여러분 이게 뭐 김영진 의원이 다선 의원이다 보니까 여기는 뭐 민주당 표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수원병이 아마 팔달구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경필입니다. 남경필. 남경필의 지역구란 말이에요. 남경필이가 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 된 곳 아니겠습니까? 또 이 팔달구 지역에 그 좀 수원의 구도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영진 의원이 이번에도 아주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경기도 화성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관심사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곳입니다. 원래 이 지역구가 그 이원욱 지역구인데 이 화성을 이원욱이 이준석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이제 화성갑으로 갔어요. 자,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4, 개 이준석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는 이제 개혁신당의 줄임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23 그리고 국민의힘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20%포인트 넘게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훌쩍 뛰어넘는 간격이죠. 자, 인천일보 경인방송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은 2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23.1, 민주당 공영훈 46.2 딱 그 2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요. 이 첫 페이지를 보니까 모두 민주당이 앞서거나 동률인 지역구라 하겠습니다. 네, 동률인 지역구는 서울 종로뿐입니다. 자, 다음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 결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 분당갑입니다. 안철수와 이광재가 붙는 곳인데 국민의힘 안철수가 40.7, 민주당 이광재가 40.6. 0.1%포인트 격차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거 참 딱 붙었네요. 그래서 좀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말이죠. 일단 분당갑도 지금 흐름을 보니까 이광재가 엎을 수 있다.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다 지금 분당을 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분당을 해서 김병욱까지 이긴다면은 경기도는 사실상 동두천, 연천, 양줄. 여기 이제 한 지역구입니다. 동두천, 연천, 양줄 그리고 여주, 양평 이 두 군데밖에는 이를 데가 없어 보인다. 이천 지역구가 있고요. 포천, 가평 지역구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길 가능성이 있거나 크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당까지 다 이기면은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질 곳은 두 군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하기가 참 신중하긴 하지만은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성남 분당을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45.3, 국민의힘 김은혜 44.2. 이것도 딱 붙었네요. 1%포인트 격차인데 경기도 경기일보와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였습니다. 유선이 한 10% 포함됐네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맞서서 선전하고 있다.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도 여기 김학용이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사람이 이 사람 지역구였어요. 29.3에 불과하고요. 민주당 윤종군 후보가 49.8. 와, 세상에 거의 그 20%포인트 격차네요. 그리고 49.8이면은 과반에 거의 육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성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거는 시사안성과 메타보이스가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자, 충남 홍성 예산 가보겠습니다. 충남의 농촌 지역은 사실 민주당 후보들이 힘에 많이 붙입니다. 도지사까지 지낸 양승조 후보 33.1, 국민의힘 강승규 아시죠? 시민사회 수석했던 42. 지금 국민의힘의 강승규가 42, 민주당 양승조가 33.1. 거의 오차 범위를 넘느냐 마느냐 정도의 격차입니다.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경남 창원진에 황기철, 민주당 황기철 후보가 37,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가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아니겠어요? 황기철 후보가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해군의 도시 하면 진해 아니겠습니까? 이 황 장군이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경남 창원 성산도 말이죠. 민주당 허성모 34, 국민의힘 강기윤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녹색정의당의 그 당대표였던 여영국 후보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앞서고 있습니다. 자, KBS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가 이러하고요. 이 KBS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중에는 경남 거제도 있습니다. 네, 거제가 참 어렵네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국민의힘 서일준 41, 민주당 변광용 33 이렇게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한국갤럽 조사로 경북 경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소속의 최경환 아시죠? 초이노믹스의 주인공 빚내서 집사라. 본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박근혜 정권 때 잘 나갔던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42, 국민의힘 조지연 32, 네, 오차범위 밖으로 최경환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광주 광산으로 가볼까요? 광주 광산. 네, 민영배 민주당 후보 65.4,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 17.7. KBC와 U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민영배 후보가 그래서 광주 광산을 격전지라고 소개한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여기 격전지 아니니까 격전지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민영배 65.4, 이낙연 17.7. 여러분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요. 그 호남에서 지난 대선 경선 때 호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에요.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선한 것 보면은 현역 의원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민영배 후보가 상당한 역차로 경쟁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송갑석이도 떨어졌잖아. 광주시당위원장 했던 송갑석이도. 근데 민영배는 당당히 됐어요. 지금 이 호남의 민심, 우리 민주시민들의 그 어떤 간절한 바람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라 이런 얘기죠. 이재명 대표 흔드는 놈들은 뭐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내든 말든 그냥 가차없이 그냥 쉬게 만든다. 이겁니다. 민영배 65.4. 이거는 정말 아무리 호남이라도 게다가 또 상대가 새로운 미래 이낙연 아닙니까? 자신은 호남의 맹주로 비치기를 원하는 우리 낙연이 형 17.7. 우리 낙연이 형의 그 현실적인 목표가 당선이 아니라 15%를 넘기는 것으로 수정돼야 할 것 같아요. 15%를 넘어야 선거비를 보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간 민영배 후보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여기도 초미의 관심 지역이 됐죠. 왜냐하면은 권향엽 후보, 여성 후보, 오랜 그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데 이분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그 배우자를 도운 일을 했는데 당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김혜경 씨 비서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 아내 비서를 천거한 것이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가 돌았어요. 아니 이분은 기본적으로 당직자 출신이에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도 갔다 왔고 그 지금 뭐 누구 비서다? 이분은 비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면은 저기 임종석이도 그 비서실장 했다고 그러면 어디 출신이 비서인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권향엽 후보 이제 단수 공천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경선하겠다 해가지고 경선에서 이겼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권향엽 후보 62.1, 국민의힘 이정현 아시죠? 청와대 홍보수석 정무수석 했던 박근혜 때 당대표도 했군요. 새누리당 이정현은 19.3.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두 번 다시 그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전북 전주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제 현역 의원인데요. 민주당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그렇게 해서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됐습니다. 이성윤 47,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운천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압도적이네요. 자, 제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문대림 56.7 민주당 후보지요. 민주당 문대림 후보 56.7,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2.7. 제주을 민주당 김한규 57.5, 국민의힘 김승욱 28.1. 제주 서귀포 민주당 위성곤 48.1, 국민의힘 고기철 43.4. 사실 서귀포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었는데 그래도 위성곤 후보하고 고기철 후보를 붙여봤더니 위성곤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주가 3개의 의석이 있는데 3개의 의석을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와,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분당갑은 딱 붙었고요. 충남 홍성 예산이나 경남 거제 같은 경우는 도시라고 볼 수는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민주당 후보가 좀 열세긴 하지만은 네 그래요. 하여간 도시 지역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압승하는 구도다. 전체 의석수를 따져봤을 때 오차범위 아니든 바뀌든 하여간 앞서가는 걸 따져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 충청권에서 오늘 청주와 대전 세종 조사 결과도 나온 게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 청주 상당. 청주가 4개 지역구지요. 상당, 서원, 그리고 흥덕, 청원. 4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한 군데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동률이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앞서는 구조입니다. 예. 자, 충북 청주 상당 민주당 이강일 50, 국민의힘 서승우 30. 네, 정우택 날리고 바로 서승우를 꽂았지요. 20%포인트 격차입니다. 충북 청주 서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김진모 41, 민주당 이광희 38. 이쯤 되면은 뭐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충북 청주 흥덕을 보면 민주당 이연희 48, 국민의힘 김동원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법 격차가 있고요. 자, 충북 청주 청원 같은 경우 민주당 송재봉 42, 국민의힘 김수민 42. 기억하시죠? 그죠?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그 청년 정치인 김수민. 여기 이번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네. 자,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서갑 같은 경우 민주당 장종태 46, 국민의힘 막말 파문의 주인공이죠. 조수연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으는 대전 유성을 여기 이상민이 나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공천 안 준다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상민 34, 민주당 황정아 50. 야, 얼마나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했으면은 여기서 5선을 했거든요. 이상민이 2008년에는 민주당에서 공천 안 준다고 저 이회창당 가가지고 공천 받아서 그때도 된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50대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세종을로 가보면은 민주당 강준현 53, 국민의힘 이준배 28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게 정말 도시 지역에서는 뭐 아주 현격한 차이로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오늘 조사 결과를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직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신중하게 이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뭐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괜히 고개를 쳐든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은 작년부터 굳어진 프레임입니다. 이게 엎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은 뭐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국민의힘이 수습하는 이런 구도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권 심판론을 잊을만 하면 다시 이제 복귀시키는 잊을만 하면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이 윤석열의 행태 때문에 이건 뭐 시간이 갈수록 지금 격차가 많이 좁혀진 곳에서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요. 200석 넘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한 걸 떠나서 왜냐하면 그래야 윤석열이가 국민 무서운 줄 알거든요. 지금 국민이 전혀 안 무서운 그런 윤석열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경고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미친 질주를 멈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가능성과는 별개로 200석 넘게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가서 정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꽃에 좀 더 저는 가중치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여론조사는 대개 평일 낮 시간에만 조사하는데 여론조사 꽃은 저녁 시간에도 또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 비용도 많이 들이고 표본수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저녁에 조사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그 여론조사 전화 받아가지고 5분씩 10분씩 이렇게 시간 할애할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전화를 기본적으로. 근데 여론조사 꽃은 저녁에도 합니다. 그래서 30, 40, 50 세대 생산 현장에서 자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노년 세대 아닌 청년 세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년 세대에게 다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여론조사 꽃은 좀 더 여러분들이 가중치를 두고 보셔도 되겠다. 돈을 많이 들인 면도 있지만 표본수도 많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저녁에 조사한다는 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고 계시죠?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적어도 한국갤럽이 너무 보수 표집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치고 한번 보죠. 그렇다고 치고 보죠.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2월 내내 윤석열의 중도층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월을 지나 3월 8일에 발표된 걸 보면은 무려 38%의 지지율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3월 15일 주 금요일에 24%로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게 저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도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도층은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어느 편도 아니야. 이걸 소신처럼 신념처럼 갖고 사는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중도층이 곧 무당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당에도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도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민의힘 성향 중도층, 민주당 성향의 중도층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중도층이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엔 항상 또 국민의힘 쪽에 기우는 또는 민주당 쪽에 기우는 이런 분들이 바로 중도층인 거예요. 이게 중도층이라고 말하지 말고 약한 지지층, 약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이슈만 터지면 중도론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공천하면은 중도들이 다 등을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지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김부겸 같은 사람, 강성 지지층 때문에, 강성 이재명 지지자들 때문에, 개딸 때문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고 선거에서 질 거다. 수없이 나왔던 주장입니다. 그 말이죠. 그거는 허상이에요. 중도층은 정치 현안에 관심 없고 경제 민생의 문제, 자기 삶에 천착하는 사람들이다? 아닙니다. 중도층 대부분은 일정한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중립적인 중도층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있을 수 있겠죠. 투표장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결국 투표장 나오는 분들의 그 민심만을 반영해서 그래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효 기권이 1등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해서 당선자 없음 이러진 않잖아요. 자, 그런 점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딸 타령 강성 지지층 타령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정말 정알못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낮절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들을 다 따져봤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민주당은 몇 석을 가져갈 것인가? 제가 하여간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도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역구만 155석, 지역구만 155석.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 지역구 플러스 비례 151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역구만도 155석. 대단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155석이 나왔습니다. 이루다잼님? 그러니까 박찬대도 떨어지고, 이광재도 떨어지고, 김민석도 떨어지고, 곽상원도 떨어지고, 다 계산해봤는데 155석이야. 그런데 155석이 이제 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이 흐름, 지금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이 계속 똥볼을 차고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고히 치솟으면은 저는 예측 못하겠어요. 예측 못하겠어요. 최악이 155석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악이.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55석이 나온다. 그럼 비례대표는 얼마나 나오느냐? 그거는 말이죠. 지금 단계에서 계산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얼추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그 정당 지지율 중심으로 봤더니 민주당이 대략 더불어민주연합이 되겠죠. 13석 정도? 그리고 조국 혁신당 10석.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사표방지 심리 이런 것들이 작동할 가능성은 없는지. 근데 말이죠. 조국 혁신당은 지금 엄청나게 탄력을 받고 있어서 사표방지 심리는 별로 발동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석 정도는 최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합하면은 23석이 된다. 이번에 그 비례대표 의석이 6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6석? 23석이면은 절반을 가져가는 셈이 되네요. 예. 그렇죠. 10석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0석이 지금 도대체 얼마입니까? 제가 따져봤는데, 올해 그 총선 총 유권자 수가 4,424만 명입니다. 만약 이 4,424만 명이 다 투표한다면,
그러니까 다 비례대표 투표를 한다면 한 석이라도 가져가려면 132만 7,200명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의 3% 이상 이렇게 득표를 해야 하는데 그게 132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투표율이 60%면 79만 6,3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투표율이 60%일 경우 80만 가까운 득표수를 얻는 당이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낙엽이 영당 새로운 미래는 80만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을까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하간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으로 또 일부 가게 되면 참 곤란해지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